보유세가 줄어들어서 금매로 내려놓은 물건들이 적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집값이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연거를 너무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2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 8천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올랐다 그래가지고 또 더 높은 집값을 또 빚을 더 내서 사고 계속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2억 5천짜리 집 사는데 2억 대출 받아서 집 샀다가 2억 5천 집이 4억 되니까 그거 팔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8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5억을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8억짜리가 갑자기 12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 다음에 8억 대출을 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번 것 같지만 실제로 대출 금액이 계속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15억짜리라고 집을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12억이 됐대요. 3억이 날라갔다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집이 5억이 되고 6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팔아도 빚을 전부 다 못 갚는, 되려 집 팔아서 빚이 1억이고 2억이고 남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장 리스크 관련해서 가산금리를 2.5% 이상 부담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연거래에서 집을 산 이들이 너무 많죠. 228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DSR 70%가 넘는답니다. 그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 빚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들은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자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면 자기 자식 대에서 10년, 20년 더 빚을 갚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악한 짓거리들을 정부와 관련 업계와 유튜브와 언론, 온갖 놈들이 전부 다 그 타짜에 나오는 담합한 사기꾼 놈들처럼 둘러앉아가지고 못 모르는 2030들을 데려다 놓고 도장 찍게 만들었습니다. 너 부자 된 거야. 너 청약 됐지? 당첨됐지? 축하한다. 너 5억 벌었어. 야, 너 7억 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내가 돈을 벌었다고? 이랬는데 벌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매월 원리금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는 거죠. 강남에 집 사가지고 12억 주고 샀는데 20억이 됐다고 되게 떵떵거리면서 나 강남에 아파트 있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삶이 계속 이제 심상치 않게 올라가는 거죠. 대출 이자가 150만원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250만원 300만원 돼가고 있고 이거 이러다가 하반기 되면 400만원 500만원 그 이상을 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죠. 지금이라도 팔 수 있으면 금매로 파면 되는데 안 팔려고 하는 거죠. 왜? 집값 더 올라갈까봐.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연거래에서 스스로 몰락하는 거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빚내가지고 연거래가지고 집 사는 게 옆집에 모두가 다 그렇다고 나도 그래도 된다? 아니죠. 남들 죽는다고 내까지 같이 죽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요 집값 회복이 어렵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어떤 놈들은 올해는 떨어지고 내년에 다시 올라간다 이런 개소리 합니다. 아니요.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올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올라갈 리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산금리 이제 붙으면 더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일시적인 반등 업자들이 가짜로 신고가로 신고하고 취소하는 그런 짓거리를 해서 지표상으로 집값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는 모릅니다. 근데 실상은요 진짜는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빚을 안 지고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두고 보십시오. 23년, 24년, 25년 금리 미친 듯이 오르고 시중금리요. 사람들 여기저기서 이제 뛰쳐나가고 뛰어내리고
아비규환 비명 지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알아가는 거죠. 집을 사서 부자가 됐다 그랬는데 부자는커녕 돈이 없어가지고 몇십만 원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게 뭐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볼까? 안 팔리는 거죠. 안 사는 거죠.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집 살다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지금이라도 집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지금이라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막차 지옥으로 가는 막차를 탑승하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은 월급 250만원, 300만원 받는 이가 원리금으로 150만원, 200만원 내는 시대랍니다. 미친 거죠. 월급 500만원 받는 사람이 DSR 71% 이러면 얼마입니까? 350만 이상을 빚내는데 쓴다라는 겁니다. 생활이 됩니까? 생활 안 되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수십 년 동안 은행에 상납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 부자가 된 것 같아. 나 자산이 20억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쓸데없다라는 거죠. 단돈 1억 가지고 있는데도 빚 없고 자기 벌어들인 돈에서 쓰고 남아서 저축하면 그게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으로 해서 빚내 가지고 다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일견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대출 이자가 5%일 때도 감당할 수 있고 8%가 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10%가 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힘든 정도로 아마 넘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감당 못하고 진짜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지난 정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 많은 호가 조작과 사기와 이 협잡들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득권들이 뭐 하려고 그럽니까?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8세, 70세 그 이후로 계속 미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만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국민연금 만 65세에 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만 68세, 만 70세로 일부러 밀어가지고 그때밖에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다라는 의심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빚내가지고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건 미친듯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 못 그만두죠.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무슨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많이 들죠. 참 충격적입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겁납니다. 이러다가 나까지 썰려가지고 큰일 날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두려워하고 점점 겁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내 잘났다고 드러내고 가시하고 이러다가는 어떻게 된다? 몰살당해 죽는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